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네, 김동입니다.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수고하셨고 그 노력의 결과가 성대한 것 같아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단체라는 약간 조국을 위해 청년의 책임이었는데 우리 화천의 모토가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입니다. 청년도 중요하고 또 아이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중장년 허리비들 중요하고 어르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복지법과 평생 교육에 대해서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 센터 개관에 따라서 우리 여러 가지가 축하도 받고 발전 가능성과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인건비라든가 수도 강의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까 다른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한 1억 8천 정도 되고 수도 강의비라든가 운영비가 한 3.6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사회내 커뮤니티 센터가 올해 이제 첫 쌍을 펼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비교해서 광덕 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지원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군에서 표현이 그렇지만 거부 반려를 했던 걸로 기억되고 있어요. 연관을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교육복지과장 최인호입니다. 사내면 실내초등학교에 대한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실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만나 뵙고 향후에 실내초등학교 다목적실에 대한 내용 중에 저희 화천군으로 송부했던 계획서 내에 이 다목적실을 사내면에 있는 명월리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활용하고 개방해서 이 다목적실이 학교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하는 시설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서를 갖고 실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뵀습니다. 시설에 대한 규모와 20억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런 적정성 여부를 판단컨대 당시에 실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명분뿐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한 실내초등학교 내에 있는 다목적실에 와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겠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실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계획서가 명분뿐이라고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했었고 이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내 커뮤니티 센터는 실내초등학교의 다목적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 돌봄의 문제는 제가 생각한 건데 넓은 어떤 지역을 좀 포괄해서 한다기보다는 집 앞되고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모여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내 체육관도 있고 실내 초등학교 학교에 다목적실이 있지만 아이들이 한 군데에서 집 앞에서 교육과 돌봄이 운영될 때 조금 더 학부모로서 그리고 맡기고 안전한 면을 보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내 커뮤니티 센터는 학교 내에 있는 다목적실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공동초등학교로 말씀드린 실내초등학교가 맞고요. 그 실내초등학교의 부당성, 큰 틀에서 보면 그다음에 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내 커뮤니티 센터는 그와 단순 비교는 어렵고 이게 진행하는 게 맞다는 게 표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화천 커뮤니티 센터도 앞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을 하셨지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요. 인건비 계속 늘어날 거고 관리비 늘어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제가 교육감님하고 단독적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교육복지과장 최인아입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해서 이 기획서를 작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신청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저희 화천군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저희 군비로 사용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또 교육청에서 조금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또 교육발전 특구의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 교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강원도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경이 되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변형이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제 60명이었다가 100명이었다가 다시 조정하는 관계라고 있다 보니까 한 상이 변경되면서 대응책이 변경되는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가시고요. 그 또한 어떤 감론을박이 있을 거예요. 이래서 잘못됐다. 이래서 더 다행이다. 세상에 100%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하실 때 우리 교육복지부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후회된 지역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네, 교육복지과장 최인아입니다. 특히 상서 지역, 상서면 지역과 또 간동면 지역의 화천읍 또 산해면 지역 대비해서 시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내의 내용 중에 이런 시설을 저희가 새로 구축하기보다는 학교 시설을 활용을 해서 학교에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한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초등 1, 2학년 학생들을 저희 커뮤니티센터에서 책임지는 만큼 학교가 그 유휴 공간이라든가 유휴 인력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한테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와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해주셨고요. 페이지 42에 보면은 꿈드림 수당이 있어요. 꿈드림 수당 이게 나온 김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언급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진학생 대비 대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 5만 원, 1인당 60만 원 증액이 가능한가요? 42페이지 꿈드림 수당 지원 사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육성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 육성 담당 신유수입니다. 꿈드림 수당 지원 사업은 모비로 해서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일괄 다 시군이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체적으로 올릴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커뮤니티 센터들과 국비, 군비, 도비가 합쳐져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여기도 우리 담당께서도 과장님께서도 보시기에 5만 원이 작지 않은 돈이지만 또 크지도 않은 돈이에요. 진학생 대비해서 너무 열악하고 적다 보니까 이게 도비에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뭐 더 이상 늘릴 가능성이라든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좀 더 증액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상자도 많지 않아요. 물론 발굴하면 좀 많아지겠지만 우리가 진학자에 대비해서 너무 적은 액수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교육복지과장 최인아입니다. 저희 화천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제가 이제 아닌 상담을 하다가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금수리 스타트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 5만 원이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한테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도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비, 국비가 부족하면은 군비로도 충분히 하잖아. 이게 금액이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겨우 375만 원이에요. 군비가 도비 매치해서 거의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비에서 한정돼서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래야만 하는 건지 충분히 증액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일단 가능성 여부를 물어볼게요. 가능해요?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파충군에 얼마 정도가 있는지 수요를 먼저 좀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위한 금액 단위의 어떤 비용이 어느 부분이 적정한지를 좀 판단하고 향후에 조례라든가 향후 지원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는 좀 다르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9세에서 18세까지 학령기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처럼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학교 방청소년 그다음에 비진학자에 대해서 하는 거는 법률상 이런 거에 좀 어렵다고 몇 번의 교육복지과장이 이제 바뀌면서 여쭤봤을 때 좀 어렵다는데 그건 제가 더 공부를 좀 해볼 테니까요. 우리 과장님 공부를 좀 해보시고 네. 비진학자에 대해서 18세 이상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거로 다시 이제 전문 얘기해서 좀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아까 간동이라든가 상서라든가 좀 소외돼 지역적으로 보면 간동 산이지만 신풍리하고 동천리하고 구말리하고 어디가 제일 가까워요? 동천리가 제일 멀죠. 거긴 하천읍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짝을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 자료에 보니까 공오리하고 산흥리에는 공방을 6,800만 원가량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역으로 간단하게 나눌 게 아니라 운영의 효율화를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교육복지과장 최인아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청소년 공부방 해가지고 봉오리 공부방, 산양리 공부방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마을 단위에서 그 돌봄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이 마을 돌봄 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침에 따라서 마을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화천군에 적합한 이런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한 6,800만 원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1도 안 돼요. 62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꿈들 수당이. 불특정 다수하고 특정 소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히 잘 대적해 나갈 수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인구 소멸에 대해서 또 화천 산천 축제가 잘 되다 보니까 화천 산천 축제를 적시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화천 산천 축제가 인구 소멸에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쉽지는 않은데 사실 뭐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고 경기도만 인구가 늘고 있는데 그거는 자연 증가분이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부터 유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 매년 25만 명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훨씬 더 많았고 여기 계신 계장님들 때는 한 7, 8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이거 이제 피크를 지나서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산천어 축제가 인구 소멸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그분들이 지역 축제가 잘 되는 것 자체가 인구 소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적시하고 있어요. 또 지금 연계에서 커뮤니티 센터가 인구 소멸 우리가 다른 데서 뺏어올 수 있는 확률은 좀 높아지기는 한데 화천 갔더니 어렸을 때는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중고등학교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대학 갔더니 거주 지원금 포함해서 장학금도 주더라. 우리가 가드리 효과, 안내 보내는 가드리 효과는 있으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유인 효과는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단순히 학생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경제과라든지 하고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인구 정책 담당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려요. 네, 교육복지과장 최인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발전 특구 내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라든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과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환경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동감합니다.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는 또 기업 또 다양한 청년들이 창업해서 화천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고요. 저희 정보산업고등학교 특히 또 화천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대학을 타지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화천군에서 일자리를 찾고 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해외 연수에 관해서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총괄 인원 보니까 100명가량, 정확히 이제 10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과에서 적극 추진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반대한다고 한들 현장에 변경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어학연수 필요하고 좋은 것 같고 특히나 고1이나 중3에 대해서 배낭 연수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오래되긴 했지만 1명, 2명, 3명 정도가 3번을 해외 연수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적어도 한 번은 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못 가는 건 좀 억울하긴 하지만 능력이 좀 없다고 한 번도 못 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교육복지과장 최인아입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 화천군에서 보는 해외 연수를 2번 이상 갈 수는 없습니다. 2번까지 갈 수 있다. 2번 이상 갈 수 없다. 한 번만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번 이상이 2번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갈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있고 좀 나쁜 좋은 제도일 수는 있지만 공평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좀 성향인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한 번은 갈 수 있게끔 2번 정도는 네.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잘 판단을 해서 적어도 여기 우리 하천의 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안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저는 안 갈래요. 가고 싶지 않아. 이런 학생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섞어내서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한 번 정도는 해외 가면 다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 갔을 때도 보니까 현대 간판, 삼성 간판 보면
가슴 좀 뭉클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걸 느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걸 꼭 말씀드린 거니까 잘 취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